안녕하십니까. 9월 3일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지금 속도를 내가고 있습니다. 문재인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문다혜에게 어문의 뭉칫돈이 흘러간 정황이 드러나면서 상황은 지금 예상보다 훨씬 심각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여러가지 궁금증들이 남아 있습니다. 우선 왜 하필 문재인은 문제투성이의 이상직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선택했을까? 이상직이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된 출발은 과연 어디였을까? 또 문재인 부부에게 생활비를 받았었다는 문다혜가 어떻게 별장을 소유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문다혜에게 흘러들어간 뭉칫돈의 정체는 무엇일까? 문재인 부부와 문다혜는 언제쯤 소환되고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평산마을 사전은 압수수색을 안 해도 될까? 이런 여러가지 의문점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스타항공의 창립자인 이상직, 말하자면 악덕 기업주입니다. 주가를 조작했죠. 과거 다른 회사에서. 그리고 회사 돈을 횡령하고 월급을 체납하는 등 온갖 악행을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벌금형과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입니다. 왜 하필 그런 사람을 말하자면 문다혜의 후견인으로 선택했을까요? 더군다나 주가 조작 범죄 경력까지 있는 사람을 연간 운영비가 5조 원이나 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시킨 것은 누구의 아이디어였을까요? 지금 법조 기자들 사이에서는 김정숙 씨가 그 과정에서 상당한 역할을 했을 것이다, 이런 말들이 나돌고 있다고 합니다. 엄마 입장에서 볼 때는 벌이가 시원찮은 사위가 마음에 들지는 않았겠지만 그렇다고 딸을 못 본 채 할 수는 없는 일이겠죠. 그런데 이상직과 김정숙이 친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상직이 문재인을 먼저 알고 그 후 김정숙에게 접근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인 추측이겠죠. 그렇지만 거기까지는 아직 알려진 바가 없고, 어쨌거나 이상직과 김정숙이 중진공 이사장직과 사위 서창호의 취업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갔고, 자연스럽게 당시 청와대의 대통령 측근이 개입해서 거래가 성립됐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범죄 경력자가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렇지만 청와대의 안주인이 개입했다고 하면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심지어 당시에 이상직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직까지 요구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볼 때 문재인이 아니면 김정숙이 이상직에게 자리를 약속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데, 그게 김정숙 씨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검찰이 김정숙 씨를 소환하면 타지마할이나 샤넬 자켓보다는 이상직과 전 사위 서창호 씨와 관련된 정황을 알아보기 위해서일 것이란 말이 검찰 기자들 사이에 흘러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직접 주지 않고 친구를 통해서 문다혜에게 건넨 5천만 원의 출처와 돈을 그런 식으로 건넨 이유에 대해서도 당연히 조사를 하게 되겠죠. 다음으로 문다혜의 별장과 관련된 의혹입니다. 문다혜는 문재인의 멘토로 알려진 송기인 신부로부터 제주도 서부 해안인 한림읍 협재리에 돌담 하나 사이로 해변이 맞닿아 있는 별장을 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 직후인 2022년 7월에 3억 8천만 원에 매입한 것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별장은 평소에는 공유 민박 형태로 손님들을 받아왔다고 합니다.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쉽게 말해서 우리 일주일살이, 한 달살이 이런 것 할 때 그런 용도로 민박집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올여름에도 이곳에 머물다가 갔고, 또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도 여름 휴가 때 왔었다고 이야기했는데, 물론 재임 중에는 송기인 신부 소유였을 때이겠죠. 송기인 신부는 1993년 이곳에 별장을 지은 뒤에 30년 동안 소유해왔다고 합니다. 검찰이 문다혜의 제주도 별장을 압수수색했다, 이렇게 보도가 됐지만 압수수색이 아니라 사진만 찍고 돌아갔다는 것이 인근 주민들의 설명입니다. 아마 별장은 존재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방문했던 것이 아닐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2일 저녁 제주 MBC가 촬영한 문다혜의 제주도 별장 화면입니다. 제주 MBC에서 촬영한 별장을 화면상으로 볼 때 3억 8천만 원이면 시세보다 좀 낮은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지만 그쪽 시세를 모르니까 섣불리 말을 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송기인 신부와 문재인 대통령의 관계가 있으니 사기에 넘겼는지 어쨌는지 구체적인 사항은 차츰 드러나게 되겠죠. 어쨌거나 3억 8천만 원의 자금 출처가 지금 출처에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 그러니까 2018년까지만 하더라도 문재인 부부에게 생활비를 지원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죠, 문다혜는. 그런데 2022년, 그러니까 5년 사이에 제주도 별장까지 마련했다며 그 사이에 재산이 엄청나게 불어난 셈입니다. 그래서 최근 드러난 문다혜에게 입금된 뭉칫돈이 별장 구입용이 아니었겠느냐, 뭐 이런 의심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아직 뭉칫돈의 입금 시점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돈과 별장 구입 비용을 연결시키는 것은 다소 무리가 따르는 것도 사실이지만 뭐 충분히 의혹은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김정숙은 5천만 원을 청와대 직원을 시켜서 친구에게 전달해서 문다혜에게 입금시켰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 돈 역시 아직 전달 시점이 재임 중이었는지 아니면 퇴임 후인지는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전 청와대 직원이 아니라 청와대 직원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볼 때 재직 중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뭔가 비정상적인 돈일 것이라는 점은 뭐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 문다혜가 만약에 생활비 등으로 필요했고 그래서 엄마가 돈을 줬다면 굳이 은행을 통해서 복잡하게 친구와 은행을 거쳐서 문다혜에게 줄 일은 없겠죠. 그냥 현금으로 직접 주면 될 일이죠. 굳이 청와대 직원을 시켜서 친구에게 전달하고 또 그 친구가 은행을 통해서 송금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쳤다는 것은 문다혜에게 돈의 출처 흔적을 남길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이런 것이 정혁진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예를 들면 별장을 구입했는데 국세청 등에서 돈의 출처를 물을 것이고 그때 증빙 자료가 필요했기 때문에 은행에 흔적을 남긴 것이 아니냐, 이런 추측인 것입니다. 그냥 5천만 원을 직접 주고 증여세를 내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증여세를 내기 싫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부분이죠.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 만약에 재임 중에 청와대 직원을 시켜서 5천만 원을 전달했다면 5천만 원의 자금 출처, 5천만 원이 성격에 따라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김정숙이 통장에서 5천만 원을 인출해서 청와대 직원에게 심부름을 시켰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고 만약에 그 돈이 특활비나 뭐 그런 돈이었다면 규모가 더 크게 드러날 경우 특가법 또는 국고손실죄, 이런 법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상황이. 또 문재인의 운명을 출판한 출판사에서도 문다혜에게 2억 5천만 원을 전달한 것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돈 역시 전달 시점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돈 또한 별장 구입 자금으로 사용됐을 가능성 충분하죠. 출판사에서는 문다혜가 책 디자인과 편집 등에 참여해서 2억 원을 줬고 나머지 5천만 원은 빌려줬다, 뭐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출판사가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줘야 할 돈을 딸에게 대신 준 것이 아니겠느냐, 뭐 인세 이런 것 얘기죠. 그런 뭐 의혹도 있지만 출판사 측은 인세는 전부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입금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다혜는 디자인 전문가도 아닙니다. 디자인 전문가도 아닌 문다혜가 디자인과 편집에 참여했다고 2억 원을 줬다? 누가 믿을 수 있을까요? 문다혜는 과거 직장은 일본에서 대학을 다닌 경험을 살려서 일본 관광 가이드 쪽으로도 일을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책 디자인으로 2억을 받고 또 5천만 원을 빌려줬다? 이거 일반적인 상식으로 납득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에 출판사에서 문재인에게 인세를 모두 입금했다는 말이 사실이라면 문재인의 운명 책이 많이 팔렸죠. 그러고 정보판까지 찍어냈으니까 책은 많이 팔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러닝게이트를 문다혜에게 넘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문재인 일가는 언제쯤 소환을 할까? 소환한다면 순서는 어떻게 될까? 이 부분도 지금 남아있는데, 문재인 부부와 문다혜는 지금 검찰 소환을 피할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문재인 부부의 경우 검찰청으로 소환할지 아니면 김건희 여사의 경우처럼 별도의 장소에서 조사를 하게 될지는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이 부임하고 나면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우선 추석 연휴 이후 문다혜부터 참고인으로 소환할 계획입니다. 그렇지만 문다혜 역시 임종석이나 조국처럼 아마 묵비권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다음으로 김정숙을 소환해서 전사위 서창호가 이상직의 타이 이스타젯으로 취업하게 된 상황, 그리고 문다혜에게 건넨 뭉칫돈이 출처, 이런 부분들을 조사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직 대통령 부인을 2번 소환하기는 힘든 만큼 지금까지 김정숙에게 제기됐던 여러 의혹들, 예를 들면 관봉권으로 의상실에 수천만 원의 옷값을 지불했다는 언론 보도, 그리고 인도 타지마할 관광, 샤넬 자켓의 진실,
청와대 경호원의 수행 강습 이런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도 한꺼번에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순서로 문재인이 소환될 것으로 보이는데 검찰 주변에서는 올 가을을 넘기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문재인 부부가 거주하고 있는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사저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은 하지 않아도 될까요? 상식적으로 볼 때는 뇌물수수 의혹 등 혐의 입증을 위해서는 압수수색이 필수적인 것 같은데, 그렇지만 정치적인 부담 때문에 압수수색까지 실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 부분 역시 심우정 신임 총장이 부임하면 결정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수사는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시간을 끌수록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끼게 되고 피로감이 누적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심우정 차기 총장이 부임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리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모든 스케줄은 일단 심우정 총장이 부임을 해야만 명확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